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이클입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 S&P 500의 지난 20년간의 주봉입니다. 저희 멤버십 분들에게는 익숙한 차트의 모양이죠. 모두가 기다리는 곳은 가지 않는다. 제가 직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한 셀프 반박이 되겠죠. 지난 방송을 제대로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조건 내려갈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현재 추가적인 빅쇼트를 보고 있는 그들의 컨센서스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다. 컨센서스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죠. 그걸 알고 있어야 그대로 가든 혹은 반대로 가든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충분히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를 해드린 겁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곳까지는 가지 않는다. 자산의 종류 그리고 시기를 막론하고 항상 적용되는 겁니다. 모두 그곳을 기다린다면 그곳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 비트 단기 시황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이 정말 지겹다, 장이 지겹다, 뭐가 이러냐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트레이더가 되어가고 있으신 겁니다. 정말 그런 장인데 누구나 알 수 있듯 수렴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수렴을 해나가면서 수렴의 끝으로 다다르고 있는데 정말 길어지고 있어요. 일단 10월, 11월의 가장 큰 이벤트는 13일에 CPI였고 11월 1, 2일에 FOMC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8일에 굉장히 어떤 분들은 정말 1년간 기다렸던 중간선거가 있단 말이야. 2일쯤이 되겠고 금리 발표는 그리고 11월 8일 중간선거가 있다. 이 시기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때 뭐 직전이든 이때쯤에 방향성이 터질 거는 명확한데 과연 그 전까지 이대로 기기만 할 것이냐. 자, 일봉으로 한번 장기 추세선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장기 하락 추세선 한 번도 돌파를 하지 못했고 지금 횡보를 이어가면서 장기 추세선에 맞아 있어요. 이거를 뭐 이평선으로 봐도 현재 60일선을 올라가느냐 혹은 내려갈 것이냐 다시 뚫릴 것이냐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트적으로도 현재 방향성이 임박했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더 깊게 떨어질 그 위치이고 뚫고 이번에 장기 추세선 그리고 이평선을 올라가 준다면 어쨌든 우리 단기 목표가인 21.8 2차 TP인 2425 정도까지의 가능성은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우리가 19K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한 상태죠. 근데 들어가 있는 지가 지금 꽤 됐어. 움직이질 않으니까 물량을 쌓아갈 기회일 수 있다. 여기까지는 단기 상황이고 이제 중장기 관점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나스닥은 주봉상 RSI가 상승 다이버가 떴어요. 그 이후에 기업 실적 발표 이러면서 뭐 살짝 꺾이긴 했는데 어쨌든 주봉상으로 다이버전스가 떴다는 점. 아직은 좀 남았지만 직선으로 떨어지는 하락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까지 떨어지든 말든 어쨌든 만약에 상승 어느 정도 다이버전스에 대한 상승이 있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는 볼 수 있죠. 근데 뭐 이거는 교과서적인 해석이고 제가 더 중요시하고 여러분들께 자주 보여드린 차트는 바로 이 인트로에서 봤던 S&P 500의 20년간의 움직임입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S&P 500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비트코인의 시작은 여기라고, 이 금융위기는 처음이라고, 이 정도의 버블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시기는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을 보는 겁니다. 자산시장 전체의 움직임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얘를 보고 있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닷컴 버블 때 리셋이 되었다.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08년도 역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코로나 유동성의 현재 버블의 시기라고 봤을 때 바로 시작점인 이곳은 아니고요. 이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한 20년 중반 이때로 돌아간다면 그 위치는 이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비트코인이 1000만 원대 되면은 무조건 올인한다, 빚내서 산다, 집 팔아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그곳까지 갈 것이냐,
21년 말에 비트코인이 누구나 올라갈 줄 알고 계속 사모았는데 플랜 B 같은 사람마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두 뭐 전문가 뭐 유명인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22년에 초에 떡상한다. 근데 떡락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떡락 중이야. 모두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 자산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해야 될 점은 하락이 시작될 때쯤에는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은 피크 때부터 거의 꺾였어요. 금리 인상이 인하를 하는 시점과 거의 비슷해. 근데 지금은 점점 오르고 있어. 금리는. 꺾인 지는 한참 됐는데 아직도 오르고 있잖아. 금리가. 그럼 내년 초까지 오른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단 가장 다른 점이에요. 거기다가 뭐 흔히 우리가 뭐 지정학적 위기라고 하는 그 외부 변수들이 있죠. 금융자산 시장 외부에 있는 변수들도 있고 과연 이 시점에서 과거와 다른 이 시점에서 그대로 반복이 될까. 그리고 페드는 이때 하고 동일하게 움직이게 될까.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비트코인만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멤버십에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롱텀홀더와 쇼텀홀더의 그 이평선의 데드크로스가 난 지점이 지난 두 시즌에 지난 10년간의 그 바닥이었다고. 그 기간이. 근데 지금 데드크로스가 시작이 됐단 말이야. 여기서 두 가지 시사할 점이 있죠. 데드크로스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 기간은 길었어. 그러니까 이 18년에는 140일 정도였고 그 전에는 더 길었다고. 거의 1년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이 길 거라는 거는 뭐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데드크로스가 시작된 이후로 추가 하락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기반으로 얘기하듯이 여기서 50%가 더 떨어질까? 이게 관건인 거야. 근데 얼마 되지 않았다고 지금 데드크로스가 난 게. 만약에 매크로 경제를 떠나서 비트코인의 저점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떤 움직임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큰 손들이 뭐 흔히 말하는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의 사이즈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18년도에도 바닥이라고 인식되는 순간 18년도를 볼게요. 바닥이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을 했지만 그에도 점점 더 상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최고점 21년도 최고점에서 급격하게 그들은 던진 거죠. 현재는 아직은 이 상승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큰 상승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 뭐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큰 지갑들이 움직이고 이런 건 전혀 아닌데 현재가 그 바닥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데이터는 많다.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자면 바로 현물 거래소로의 입금 양입니다. 이게 지금 18년도예요. 이 직전 방송에서 말했던 수렴의 끝에서 50%의 폭락. 그 정도의 폭락을 하려면 굉장히 큰 물량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팔려면 거래소로. 근데 18년도를 보면 이 긴 횡보 끝에 수렴을 해나갈 시점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소화가 된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역대급으로 낮아지고 있을 뿐 현재 추가적인 물량이 들어온 게 없어. 횡보된 지는 오래됐어요. 단순 비교로 봐도 이 18년도의 폭락 직전과는 차트는 비슷해. 하지만 그 뒤편을 모니터링 해보면 상황은 좀 다르다. 매크로 경제 역시 그 지난 버블들과는 금리 인상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과거에는 꺾인 시점에 금리가 인하되고 있었고 지금은 꺾인 지 한참 된 시점에도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제가 멤버십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정보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경제 얘기만 하고 실제 수익은 없어.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려고 이렇게 투자하시고 유튜브 보시는 게 아닐 겁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셨다면 일단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거래를 아예 안 하다가 엄청난 빅쇼트가 왔을 때 뭐 진입하겠다. 여러분이 마이클 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하면서 그 흐름에 올라타고 있어야 되지, 아예 거래를 안 하다가 큰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계속 하던 사람이 잡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번 주말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이 큰 변동성이 터지게 될 텐데, 움직임이 있을 때 멤버십으로 포스팅 그리고 멤버십 방송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